항상 새로운 지식을 갈구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에 마트나 정육점 가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네, 쇼케이스 앞에서 고기 고를 때죠? 맞아요. 그때 아마 10중 8구는 가장 먼저 그 붉은 고기 위에 붙어 있는 라벨부터 확인하실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그 황금 같은 1++, 2뿔 등급표를 찾으시겠죠? 저도 예전에 무조건 그랬거든요. 투뿔 한우면 뭐 그냥 최고의 맛일 거다. 이렇게 굳게 믿는 거죠. 네네, 완전히 맹신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석할 이 자료를 보고 나서 제 고기 고르는 습관이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아주 치밀한 현장의 기록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층 분석할 출처 자료는 성별과 비육 기간에 따른 숙성법 차이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아주 생생한 기록입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이 자료는요, 우리가 그동안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그 라벨 뒤에 아주 작은 두 글자, 바로 성별과 품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우리가 그동안 고기를 대했던 방식 자체가 얼마나 평면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평면적이었다. 네, 고기는 공장에서 일정한 규격으로 턱턱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명체였죠. 맞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살아 숨쉬던 생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물이 어떤 생애를 보냈느냐에 따라 그 근육의 성질은 말 그대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다? 네, 우리가 단순히 불에 고기를 구워 먹는 행위를 넘어서 한 생명체의 생물학적 특성과 삶의 이력이 어떻게 그 궁극의 맛으로 큐레이션 되는지 이해하는 것. 와, 큐레이션이요? 네, 이게 이번 탐구에서 얻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지적 즐거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게 오늘의 미션이 되겠네요. 오늘 우리는 똑같은 소고기로 불리지만 사실상 완전히 다른 우주에 살고 있는 세 가지 부류의 소를 만나볼 겁니다. 세 가지 우주죠. 네, 오직 마블링을 위해 30개월을 산 거새우, 그리고 평생 새끼를 낳고 기르며 5년 넘게 살아온 암소, 마지막으로 우유를 따는 젖소의 수송아래로 태어나서 한 20개월 남짓 짧게 길러진 유구입니다. 배경이 아예 다릅니다. 그렇죠. 이 세 마리가 어떻게 근섬유, 콜라겐, 지방 녹는 온도부터 향까지 전부 다른지, 그리고 왜 똑같은 숙성 방식을 쓰면 절대 안 되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대되네요. 일단 대한민국 한우 시장의 무려 90% 이상을 꽉 잡고 있는 절대주류, 이 거새우부터 시작해 볼까요? 수송아지의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고 30개월 이상 길러서 그 인위적인 부드러움과 마블링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소잖아요. 거새우는 한마디로 마블링의 황태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소의 지상 과제는 오직 그 촘촘하고 화려한 눈꽃 마블링을 만드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눈꽃 마블링 다들 좋아하시죠? 네, 생리학적으로 보면 남성 호르몬 분비가 차단되기 때문에 근육을 우람하게 키우질 못해요. 그래서 근섬유 자체가 굉장히 가늘고 연하게 자랍니다. 근육이 가늘어지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빽빽한 지방에 채우는 구조죠. 남녀노소 누가 먹어도 부드럽고 입안에서 확 녹아내리는 지방의 고소함이 일품이라는 아주 명확한 장점이 있습니다. 품질도 대체로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표준화가 아주 잘 되어 있죠. 다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인데 지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몇 점 먹다 보면 금방 느끼해집니다. 맞아요. 금방 물리죠. 네. 게다가 근육 활동량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고기 본연의 육향, 씹었을 때 나는 진한 고기 향은 상당히 옅고 단순한 편입니다. 첫 입은 환상적인데 금방 젓가락을 내려놓게 되는 그 느낌.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숙성, 그러니까 에이징의 개념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워지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보통 우리가 고기를 숙성한다고 하면 질긴 고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그 연육 과정을 떠올리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투풀 거새우는 이미 부드러우니까 숙성 전략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자료에 명확히 나와 있더군요. 정확합니다. 거새우 1++ 등급은 방금 도축한 상태에서도 이미 넘칠 정도로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 고기를 더 부드럽게 만들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애초에 방향이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부드러움이 목표가 아니군요. 네, 진정한 목표는 부드러움이 아니라 안정화에 맞춰져야 합니다. 안정화요? 도축 직후에 그 들떠있는 상태를 차분하게 진정시키는 거죠.
자료를 자세히 보면 거새우는 지방 함량이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에 공기 중에 노출되어서 지방이 산화되는, 즉 산패될 위험이 엄청나게 큽니다. 썩는다는 거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쩐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겉면을 말리면서 숙성하는 드라이 에이징은 절대 피해야 할 금기사항입니다. 아, 드라이 에이징을 하면 안 되는군요. 네, 공기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정온 웻데이징이나 영하 1.5도 부근의 빙온 숙성을 선택하는 게 정석입니다. 기간도 길게 가져가면 안 되고 14일에서 21일 정도로 아주 짧게 치고 빠지는 게 핵심이고요. 영하 1.5도면 고기가 얼기 직전에 아주 아슬아슬한 온도잖아요. 거기서 길어봐야 3주만 둔다는 건데 생각보다 굉장히 짧네요. 짧죠. 보통 숙성육이라고 하면 막 몇 달씩 묵혀두는 걸 상상하곤 하니까요. 오히려 이 거새우에게 장기 숙성은 독이 됩니다. 이 짧은 빙온 숙성의 목적은 명확해요. 진공 상태에서 영하 1.5도로 2주에서 3주를 보내면 고기 내부의 수분이 균질하게 퍼지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많은 지방 조직이 굳어지는 과정입니다. 굳어진다고요? 네, 상온에서는 막 물렁물렁하게 녹아내리던 그 지방이 빙온을 거치면서 마치 차가운 버터나 젤리처럼 아주 차지게 굳어집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세팅된다고 표현하죠. 이해했습니다. 빵에 바르는 버터를 상온에 두면 흐물흐물하지만 냉장고에 넣으면 아주 밀도 있게 굳는 것처럼 지방의 형태를 단단하게 잡아준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렇게 세팅된 고기를 불에 구워서 씹었을 때 그냥 막 물컹거리는 느끼함이 아니라 훨씬 쫀득하고 탄력 있는 식감을 주게 됩니다. 아, 식감이 아예 달라지겠네요. 네, 거새우 숙성은 맛을 억지로 더한다기보다는 지방의 산화를 막아내고 그 신선한 고소함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내는 아주 고도의 안정화 기술인 셈입니다. 야,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큰맘 먹고 엄청나게 비싼 툭불 한우 거새우를 사왔을 때 무작정 냉장고에 오래 숙성시킨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망치는 지름길이죠. 그렇죠. 고유의 신선함을 망치고 산패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방금 거새우가 좀 육향이 싱겁다고 하셨는데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아, 암소 이야기로 넘어가나요? 네, 진짜 진한 맛을 찾는 미식가들의 최종 종착지죠. 바로 암소. 그중에서도 새끼를 낳아본 경산우입니다. 이 녀석들의 삶은 거새우와는 궤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암소의 고기에는 살아온 세월의 나이테가 켜켜이 새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통 한 30개월 언저리에서 도축되는 거새우와 달리 암소는 짧게는 4, 5년, 길게는 60개월 이상을 살아갑니다. 5년이면 엄청난 차이네요. 그 긴 시간 동안 잉태를 하고 또 젖을 먹이는 엄청난 대사활동을 이어가죠. 생리학적으로 이 대사활동은 맛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대사 활동이 맛이 된다. 네, 근육이 끊임없이 사용되고 재생되면서 그 안에 이노신산이나 펩타이드 같은 아주 강력한 맛성분들이 짙게 농축되거든요. 게다가 암소 지방에는 달콤한 맛을 내는 올레인산 함량도 유독 높습니다. 와, 올레인산이요? 네. 그래서 씹을수록 아주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감칠맛, 그리고 묵직한 암소 특유의 향은 거새우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맛성분이 그렇게 꽉 농축되어 있고 지방마저 달콤하다면 그 자체로 완벽한 식재료처럼 들리는데 근데 근육을 5년이나 썼으면 솔직히 엄청나게 질기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에 완벽하기만 한 고기는 없을 테니까요. 예리하십니다. 그게 바로 암소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나이가 들고 근육을 많이 쓸수록 근섬유를 감싸고 있는 콜라겐의 가교 결합이 상상 이상으로 단단해집니다. 간단해진다. 네, 일반적인 조리법으로는 턱이 아파서 씹기 힘들 정도로 질겨지기도 하죠. 게다가 활동량이 워낙 많았던 근육이라 육색도 아주 짙은 거물군색을 띠는데 이걸 모르는 분들은 신선하지 않다고 오해하기 쉽상입니다. 아, 마트에서 검붉은 고기 보면 피하게 되잖아요. 콜라겐의 가교 결합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고무줄 여러 개가 꽉 엉키고 굳어서 아주 팽팽한 상태라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미 맛은 완벽한데 씹을 수가 없을 정도로 팽팽하다면 이 엉킨 근육을 풀어주는 과정이 무조건 필요하겠네요. 여기서 진정한 의미의 연육이 등장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암소 숙성의 핵심이 철저하게 그 연육에 맞춰집니다. 거새우처럼 2주 정도 짧게 숙성하는 걸로는 그 강철 같은 암소의 근막을 절대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답은 인내에 있습니다.
있네요. 네, 최소 40일에서 최대 90일에 이르는 초장기 빙온 숙성을 해야 합니다. 질긴 콜라겐과 단단해진 근섬유를 자연 요소가 천천히 분해하도록 절대적인 시간을 내어주는 업니다. 와우, 90일이요. 상하지 않나요? 일반 냉장 온도에서 90일을 두면 당연히 부패하겠지만 그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는 아슬아슬한 빙온 환경을 계속 유지하면 부패가 아니라 숙성이 일어납니다. 통제된 환경이 핵심이군요. 그렇죠. 이렇게 2달 이상 인고의 시간을 견뎌낸 암소 등심은 정말 마법처럼 질겼던 근막이 부드러운 젤리처럼 변합니다. 인유적인 연함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농밀한 부드러움을 얻게 되는 거죠. 90일이라니 기다림의 단위가 아예 다르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마블링이 좀 떨어지는 2등급이나 3등급 암소의 경우는 드라이 에이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방이 적은 게 오히려 장점이 되는 건가요? 네, 암소는 기본적으로 지방 자체가 아주 단단하고 원육의 풍미가 짙어서 겉면을 건조시키는 드라이 에이징과 환상적인 궁합을 보여줍니다. 아, 궁합이 좋군요. 늘어지는 견과류 향, 치즈 향이 더해지면서 입안에서 말 그대로 폭발적인 풍미를 뿜어내게 됩니다. 와, 침이 고이네요. 다만 겉면 지방이 두껍게 붙어있는 상태로 숙성해야 내부 산패를 막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죠. 결론적으로 암소는 충분한 시간과 정성을 쏟아부어야만 그 최고의 맛을 내어주는 아주 까다롭지만 매력적인 식재료입니다. 이쯤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팁을 하나 드려야겠네요. 혹시 정육점에서 새끼를 한 번도 낳지 않은 30개월 미만의 암소, 이른바 미경산호를 발견하신다면 이건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아, 미경산호 훌륭하죠. 네, 자료에 따르면 이 녀석들은 거새우의 부드러움과 암소 특유의 고소함을 모두 갖춘 하이브리드 원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92씩 기다릴 필요 없이 딱 3주 정도만 빙온 숙성해도 최상의 맛을 낸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아주 똑똑한 선택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비싼 한우 이야기만 실컷 했는데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글쎄요, 다른 소가 남아있죠. 네, 사실 시장에서 제일 저평가받으면서 언제나 구속으로 밀려나는 고기가 하나 있잖아요. 얼룩무늬 젖서 수송아지, 바로 유구입니다. 유구.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유구야말로 숙성업계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드라마틱하다고요? 저렴한 고기 아니었나요? 암컷은 젖을 짜지만 수컷은 고기소로 쓰이기 위해 아주 짧고 굵게 비육되죠. 20개월, 길어야 24개월이면 출하가 됩니다. 굉장히 어릴 때네요. 네, 생리학적으로 아주 젊은 소이기 때문에 근육이 덜 발달해서 질기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새우 같은 촘촘한 마블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붉은 살코기 위주죠. 20개월이면 시간이 부족해서 그 맛성분이 덜 축적됐겠군요. 지방이 적으니까 담백하고 가격은 저렴하겠지만 솔직히 맛 자체는 꽤 밋밋할 것 같아요. 밋밋하죠, 사실. 네, 한우랑 비교하면 특유의 우유 냄새가 난다는 분들도 많고요. 그럼 거의 빈 도화지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무언가를 채워 넣기에는 완벽한 조건 아닌가요? 야, 완벽한 통찰입니다. 원육 자체가 밋밋하기 때문에 유구 숙성의 핵심 목표는 바로 없는 맛을 재창조하는 데 있습니다. 재창조요? 네, 유구야말로 드라이에이징이라는 기술을 아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캔버스입니다. 지방이 적은 살코기 위주라서 긴 시간 공기에 노출시켜도 산패될 걱정 없이 4주에서 6주까지 과감하게 드라이에이징을 밀어붙일 수 있죠. 아, 곰팡이나 이런 산패 걱정이 덜하군요. 맞습니다. 이 건조 과정에서 고기가 머금고 있던 수분이 20에서 30%나 확 날아갑니다. 아, 단점을 지우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캐릭터를 입혀버리는 거군요. 수분을 30%나 날려버리면 그 싱거웠던 맛이 엄청나게 응축될 텐데 거기에 향까지 더해지는 건가요? 수분이 날아간 자리에 감칠맛이 강렬하게 농축될 뿐만 아니라 그 숙성고 안에 유익한 곰팡이와 자연 효소가 고기 표면에 작용하면서 블루치즈나 엄청난 진한 견과류의 향을 덧입히게 됩니다. 치즈향 고기라니 엄청난데요. 마블링 하나 없이 밋밋했던 유구 스테이크가 6주의 드라이에이징을 거치면요. 뉴욕 최고급 스테이크 하우스에서나 맛볼 법한 묵직한 풍매 덩어리로 변신합니다. 완전히 황골탈태네요. 그렇죠. 단점으로 지적됐던 그 미세한 우유 냄새조차도 숙성 과정의 발효향과 스르르 섞이면서 마치 최고급 천연 버터를 바른 듯한 고급스러운 향으로 승화됩니다. 한마디로 고기를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하는 예술 작업이죠. 와,
유고를 그냥 한우 흉내내듯 평범하게 숙성해서 팔면 이도저도 아닌 싱거운 고기가 되겠지만 과감하게 말리고 새로운 향의 옷을 입히면 가성비 최고의 미식 스테이크가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세 마리 소의 각기 다른 생애와 숙성 전략을 듣고 나니까 왜 현장에서 일하는 숙성 마스터들이 고기가 도착하자마자 도축 검사 증명서부터 뚫어지게 쳐다보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증명서가 고기에 숨겨진 이력서이자 자소서니까요. 자소서요?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진짜 전문가라면 고기를 만지기도 전에 그 서류를 보며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합니다. 50개월 산 마블링 적은 암소를 보면 60일 빙온 숙성으로 강철 근육을 풀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요. 맞춤형 계획이네요. 네, 반대로 28개월 된 기름진 툭불 거새우를 보면 산패를 막기 위해 진공 포장해서 딱 14일만 안정화시켜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고기의 과거를 읽어내고 미래의 맛을 설계하는 첫 단추가 바로 그 증명서입니다. 만약 이 서류를 무시하고 방실을 엇갈리게 작용하면 참사가 일어나겠네요. 예를 들어 5년 산 질긴 암소를 거새우 다루듯이 한 2주만 대충 숙성하면 가위도 안 들어가는 고무줄 고기가 될 거고, 네, 턱관절 나갑니다. 반대로 기름진 툭불 거새우를 암소 다루듯이 몇 달씩 드라이 에이징 해버리면 쩐내가 진동해서 한 입도 못 먹는 느끼한 지방 덩어리가 되겠죠. 다 버려야죠, 그럼. 그렇죠. 그리고 유고에게 짧은 숙성만 적용하면 그저 물 빠진 완전 맹물 같은 고기가 되는 거죠. 맹물고기. 끔찍하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한 자료의 핵심 결론은 분명합니다. 모든 붉은 고기를 소고기나 한우라는 하나의 이름표로 뭉뚱그려가지고 똑같은 온도, 똑같은 시간 동안 다루던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시대가 변했군요. 거새우의 화려함, 암소의 농밀함, 유구의 잠재력, 이 생물학적 개성을 날카롭게 꿰뚫어보고 맞춤형 시간과 온도의 옷을 정교하게 입혀주는 것. 숙성은 단순한 보관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큐레이션입니다. 철저한 큐레이션. 오늘의 탐구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아마 앞으로 고깃집이나 정육점에 가신다면 예전처럼 영혼 없이 1++라는 글씨만 찾진 않으시겠죠? 당연히 라벨을 다르게 보시겠죠? 네, 그 라벨 너머에 숨겨진 성별과 나이테를 통해 이 고기가 어떤 생애를 살아왔는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게 되실 겁니다. 신선한 고소함을 찾을지, 깊은 육향을 기다릴지, 아니면 극적인 변신을 즐길지 그 선택하는 재미도 생기셨을 테고요.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이런 진짜 미식 지식의 핵심을 짚어낸 시간이 여러분께 기분 좋은 발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오늘 소라는 생명체의 생물학적 역사에 따라 맛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긴밀하게 연결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 탐구해 볼 만한 상상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상인가요? 만약 기후변화가 극심해지거나 배양육 같은 미래의 새로운 사육 방식이 보편화되어서 우리가 먹는 고기의 유전자나 생애 주기가 지금과는 완전히 뒤바뀐다면 어떨까요? 유전자가 달라진다. 네, 지금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정교한 맛의 지도, 그리고 맞춤형 숙성 기술들 역시 불과 한 10년 뒤에는 완전히 낡은 방식이 되어서 바닥부터 다시 써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쓰여야 한다. 생명체가 살아가는 환경이 변하면 우리가 즐기는 식탁 위 미식의 공식도 결국 진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래의 우리는 과연 어떤 이력서를 가진 고기를 어떤 방식으로 큐레이션하며 먹게 될지 생각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와, 생물학적 환경이 변하면 미식의 공식도 리셋된다는 통찰이네요. 당장 10년 뒤에 우리의 식탁이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할지 머릿속이 꽤 복잡해지는 즐거운 질문입니다. 네, 기대되는 미래죠. 이 질문의 여운을 아주 길게 남기면서 오늘 침층 탐구를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지치지 않는 호기심으로 이 깊고 흥미로운 지식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시간을 순삭해버릴 흥미진진한 지식의 원천을 듬뿍 담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맛있는 하루 보내시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